자,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8쪽 비율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네요. 비율. 어제는 무슨 단어가 등장했죠? 어제는 비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기억나나요? 오늘은 이 비를 바탕으로 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볼까요?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와 판매한 도넛 수만큼 색칠해 볼게요. 처음에 몇 개? 20개. 다 색칠해 주세요. 그런데 판매한 도넛은 몇 개인가요? 10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 그렇다면 처음에 있던 도넛과 판매한 도넛 중 기준량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것이 기준량이죠. 기준량 뒤에 무슨 단어가 붙는다고 했어요? 기준량에 대한 판매한 도넛. 요것이 비교하는 양이었습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맞추어서 B를 써볼까요? B는 비교하는 양이 먼저 등장했죠? 판매하는 도넛 수는 10개. 기준량은 몇 개? 20개. 10대 20입니다. 20대 10으로 쓰면 틀려요. 기준량이 뒤에, 비교하는 양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려면 나눗셈식을 어떻게 써줘야 할까요? 몇 배인지 알아보려면 쉽죠? 판매한 도넛 수 10개 나누기 처음에 있던 도넛 수 몇 개? 20개. 10 나누기 20은 처음 1단원에서 공부했었죠. 몇 분의 몇? 나누는 수가 분모, 나눠지는 수가 분자. 20분의 10으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소수로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소수의 나눗셈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요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바꾸어서 계산해 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바꾸어요? 약분을 해서 분모를 10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소수로 몇이에요? 0.5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먼저 B로 나타내 주었고 이것을 나눗셈으로 몇 배인지 구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어제 배웠던 거.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을 나타낸 것은 B였어요. B였는데 이 B를 크기로 나타낸 거,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 것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구하면 됩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B라는 것은 비교하는 양 대 뭐였어요? 기준량이었죠? 그런데 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 바로 비율이네요. 비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분수로 나타낼 경우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방금 선생님과 함께 했었죠? 기준량이 분모, 뒤에 나오는 나누는 수가 기준량 분모, 나눠지는 수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소수로 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10대 20을 나눗셈으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비율입니다. 몇 배인지, 얼마만큼 큰지 나타낸 것, 바로 비율이에요. 비율. 알겠나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헷갈리면 안 되겠죠? 둘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비율이 전혀 다른 수가 나오게 돼 버려요. 자, 그럼 교과서 79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직사각형 모양 액자가 2개 있습니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 자, 그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써볼까요? 세로에 대한이지. 세로가 무엇? 기준. 가로가 무엇? 비교. 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써봅시다. 앞에 무슨 양이 나와야 합니까? 비교하는 양인 가로가 나와야겠죠? 25. 대 세로는 20. 가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자, 방금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25 나누기 20. 자, 나누는 수 20이 분모, 나눠지는 수 25가 분자. 20분의 25. 선생님, 약분도 돼요. 물론 좋아요. 약분해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암산으로 해볼게요. 20과 25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약수가 5야. 5로 나누면은 4, 5, 20. 5, 25 이렇게 돼. 여러분도 암산으로 할 수 있나요? 자, 또는 소수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처음부터 20 그리고 25를 나눠줘도 좋겠고 20, 25를 25로 이렇게 계산해줘도 좋겠고 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분수를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 되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무슨 방법이 더 편한가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복습해보면서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활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5 나누기 20. 25 안에는 20이 몇 번 들어갈 수 있나요? 한 번 들어갈 수 있네요. 자, 한 번. 5 안에 2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뒤에 있는 0을 내려준다고 우리 3단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50 안에 20은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2, 4 2번. 10 남고 마찬가지로 10 안에 20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뒤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줄게요. 100 안에 20은 몇 번 들어가나요? 250. 자, 마지막 소수점 원래 자연수였죠. 그대로 올려줍니다. 1.25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4분의 5, 20분의 25를 분모를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이 분모가 10이 되었을 경우 25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분모가 10이 아닌 100이 되게 만들어 줄게요. 20이 100이 되려면 몇이 곱해줘야 돼? 5가 곱해줘야지. 요렇게 20 곱하기 5는 2, 5, 10 0 하나 있죠. 25 곱하기 5는 5, 20
이렇게 되는구나. 소수로 바꾸어주면 125에다가 소수점 몇 개? 하나, 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1.25. 소수점 맞춰서 계산한 값과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한 값이 어때요? 같죠?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나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마찬가지로 기준량이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기준량이 세로지? 그러면 가로 대 세로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 이번에는 쉽게 구해볼 수 있겠죠? 15 나누기 12는 약분 마찬가지로 될 것 같아요. 몇으로 약분이 되나요? 둘의 공약수가 3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둘 다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어. 4, 3, 12 소수로 바꾸어 준다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10이 되게 바꿀 수는 어렵겠네. 바꿀 수는 없겠네요. 분모가 100이 되게 바꾸어줘야겠어요. 4분의 5는 분모가 100이 되게 바꾸어주려면 25를 곱해줘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암산으로 했지만 헷갈리는 친구들은 100 나누기 4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5는 100분의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그지? 그러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계산할 필요 없네. 1.25 어때요? 두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같아요. 그러네. 가와 나 액자는 크기가 달라요. 생긴 테두리 모양도 달라. 하지만 가와 나의 비율이 같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 액자를 이렇게 똑같이 쭉 늘리면 가 액자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같아. 가로가 커진 만큼 세로가 똑같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문제. 준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준기네 모둠 6명은 8인실, 지혜네 모둠 3명은 6인실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모둠의 방이 더 넓다고 느꼈을까요? 이거 왠지 문제 안 풀고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죠? 6명이서 8인실 쓰는 거랑 3명이서 6인실 쓰는 거 당연히 누가 더 넓다고 느꼈을 것 같아. 답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율을 구해봐야겠죠? 자,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 기준량은 무엇입니까? 방의 정원. 비교하는 양은 사람 수예요. 준기네 모둠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준기네 모둠은 6명이서 8인실. 다음 지혜네 모둠은 3명이서 6인실. 자, 비율을 구해봅시다. 6 나누기 8은 8분의 6. 다음 3대 6을 비율로 나타내면 3 나누기 6은 6분의 3. 약분해볼까요? 2로 약분이 되겠네. 4분의 3. 마찬가지로 얘는 3으로 약분이 될 것 같아. 그치? 이제 두 수의 크기 비교할 수 있나요? 두 수의 크기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분모를 바꾸어서 통분을 해줄 수도 있겠고, 저는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소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6 나누기 8 먼저 해볼게요. 6 안에 8은 들어갈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0. 8, 7에 56, 8, 8에 64니까 8, 7에 56이 들어가야겠네.
다음 60에서 56을 빼주면 4.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0 내려와서 40. 8 몇? 40? 8, 5, 40. 소수점 여기 있었죠. 소수로 고쳤을 때 0.75. 2분의 1은 당연히 소수로 고쳤을 때 몇입니까? 두 방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 비율이라는 거는 근데 뭘 나타낸 것이에요? 방의 정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 수야. 그러면 방의 정원이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 수가 0.75인 게 더 좁다고 느낄까요? 0.5인 게 더 좁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한 방 안에 0.75명이 들어가 있는 게 더 좁겠죠. 한 방 안에 얘는 0.75명, 0.75면은 요거잖아? 그렇지? 0.75명,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0.75명이 사용하고 있는 거랑 한 방에 0.5명이 사용하고 있는 거. 당연히 얘가 더 넓지? 그래서 둘 중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까요? 지혜네 모둠이겠지. 지혜네 모둠이 훨씬 여유롭게 사용했을 거야. 우리도 과연 이번 연도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수학여행도 가고 체험학습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 숙제는 수학 익힘책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수학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